안녕하세요. 자병역설학원 기초부터 창업까지 창업반 정규 과정 강좌입니다. 교재는 자벽 명리정요 창업반 강의 노트 1권이며 1권에서는 명리학의 공통 기초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좌로 1강에 이어 제1장 음양, 사상, 삼원, 오행의 장중 제2절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제2절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사상 체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것이 바로 사상이고요. 이 사상의 절은 두 개의 항으로 나뉘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사상 중 제1항입니다. 1항은요, 일원, 그 다음에 음양, 사상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은 그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이 부분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옛날 이야기 좀 해볼까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죠. 태초에 하나의 기운이 있었을 뿐인데 이 기운이 동정이 있어 음양으로 나뉘고 이 음양은 태소가 있어 사상으로 나뉘게 된다. 자, 옛날 얘기 같은 건데요. 조금 어렵나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옛날에 태초에죠. 태초에 일원, 여기 한자로 안 돼 있네요. 자, 한일자에 으뜸 원자죠. 이렇게. 일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자, 빈 동그라미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것이 동정이 있어. 동정이 있어. 동은 양, 정은 음이죠. 동정이 있어 음양으로 나뉘었대요. 자, 어저께 그 수업했을 때요. 그 1강에서 수업했을 때 양은 동하여 움직이고 음은 정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정이 있어.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멈춤이 있어. 또 가벼운 것은 위로 뜨고 양이죠. 그 다음에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 그래서 음양이 생겼습니다. 이 음양이 바로 양의 시대예요. 양의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음양이 나눴습니다. 이 음양이 나눴는데 이 음양이 나눈 곳에서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큰 것이 있었대요. 태.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있었대요. 소. 그래서 여기에 큰 태자죠. 그 다음에 적을 소자입니다. 그래서 태소가 있어서 지금 그 크고 늙고 젊고 한 거죠. 태소가 있어서 이 사상으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씩 자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그 사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 양의 부호와 그 다음에 음의 부호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양의 부호는 이게 작대기가 쭉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음의 부호는 작대기가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이게 남성기와 여성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진 것은 이어졌다 해서 련이라고 그래요. 이을 련자. 그래서 이쪽은 련. 그 다음에 이쪽은 끊어졌다 해서 절이라고 합니다. 절. 그래서 련과 절인데요. 이 부호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어진 것은 양의 부호, 끊어진 것은 음의 부호입니다. 그리고 이 그 부호라는 말을 이제 동양학을 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여기에 적어 볼까요? 효라고 읽으셔야 돼요. 요렇게 한 개 한 개를 효라고 읽어야 돼요. 한자로는 이렇게 X자 두 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효자예요. 요 X자 두 개를 쓴 것이 효자인데 사귈 효, 본받을 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아래에 보면은 그 짝대기가 두 개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읽어요? 양효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잠깐 지우고요.
그래서 부호는 외우셨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양의 효가 있고 음의 효가 있고 아니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효가 있는데 이것이 음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음양에서 크고 작은 것이 있었답니다. 크거다 태 그다음에 작다 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태소가 있어서 이제 이게 음양이 이제 태소로 또 한번 진화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요. 양에서 지금 여기에 두 번 양의 양을 더하고 양의 음을 한 번 더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진화를 하고요. 또 음에서 음의 양을 한 번 더해주고 자 음의 음을 한 번 더해주는 이런 걸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요 아랫부분에서 읽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꼭 주의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걸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양학, 이게 지금 그 서양학은 우리가 지금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어 나가는데 동양학은 거꾸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죠. 그죠? 그리고 글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이 효만큼은요,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것으로 그리셔야 돼요. 즉, 뭔 얘기냐? 이쪽에 태양을 한번 볼게요. 태양은요, 위에서 짝대기 긋고 아래에서 짝대기 긋고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아래에서 짝대기를 긋고 그 다음에 위에서 짝대기를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양 위에 양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소음은요. 양 위에 음이 있고 그쵸? 예, 소양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태음은요. 위에 음이 있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리는 순서 아시겠죠? 자, 그러고요.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보면 이 태양과 태음은 이거는 태양은 양만 두 개가 있어. 뭐 헷갈릴 일이 없어요. 태음도 음만 두 개가 있어. 예, 역시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초보분들은 이 소양과 소음이 가만 있어봐. 이게 위에가 음이 있고 아래가 있는 게 소양이었나 소음이었나 아니면 위에가 양이 있고 아래가 음이 있는 게 이게 또 소양인가 소음인가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면 태양과 소양이 있죠. 이 양을 읽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음과 태음이 있죠. 이 음을 읽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읽느냐? 바로 요 두 개의 효 중 위의 효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위의 효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잠깐만 한번 지우고요. 다시 할게요. 자, 요 위의 효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소양은 어때요? 위의 효가 양효죠.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소음과 태음은 어때요? 위의 효가 음입니다. 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태양이냐, 그 다음에 소양이냐 할 때 이것이 음양이 헷갈릴 때는 어디를 봐요? 위를 보셔요. 위의 효를 보셔서 위의 효가 음인가 양인가 요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양 예, 소음 헷갈리는 거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길 잘 보세요. 자, 양에서 양 위에 양이 있어요. 예, 양에 양이 더하고 양에 음이 더했어요. 생각 같아 갖고는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생각 같아 갖고는 양에서 태양과 여기에는 소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양에서 태양과 소음이 한 쌍으로 나왔어요. 또 소양과 태음이 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음에서 지금 소양이라는 양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에서 소음이라는 음이 나왔어요. 이것은요. 어저께 우리 그 1강에서 그 수업을 했었죠. 수업에서 어저께 이런 예문을 들었어요. 직장을 그만뒀는데 하나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그만뒀고 회사에서 잘렸고 또 하나는 내가 그만뒀어 사직했어. 예, 어저께 이런 예문을 들었었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저께 그 수업했던 부분을 지금 끌고 와 볼게요. 자, 만약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양일까요, 음일까요? 그만뒀대. 그러니까 이미 그만둔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니까 양이 아니라 뭐예요? 음이죠. 그러면 이쪽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직장을 그만두려고 해요. 이러면 뭐예요? 아직 그만 안 둔 거죠. 그만둘까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는 거니까
양이죠. 그죠? 그래서 어저께 예문은 이 음의 예문을 들었어요. 이쪽 음의 예문을 들었어요. 직장을 그만뒀대요. 그러면 그만뒀는데 어저께 그 아침이 밝아오니 뭐 아침이 밝아올 때 날은 밝았는데 어둠이 물러난 거야? 아니면 밝음이 밀려온 거야? 뭐 이렇게 그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뭐 어저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미 직장을 그만뒀다면 직장을 이미 이거 좀 지우고요. 직장을 그만뒀다면 이게 음의 상황인 거죠, 지금. 그쵸? 거기서 회사가 자른 거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게 태음이에요. 또 내가 그만뒀다면 소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회사를 태음이라고 그러고 왜 소양을 나라고 그랬을까요? 자, 태가 커요, 소가 커요. 태가 크죠. 그러니까 태가 크니까 여기가 갑이에요. 태가. 그러니까 소양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둔 것은 소양의 입장에서 그만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 파직을 당하였다면 태음의 입장으로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 양으로 가서 한번 해볼까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 그러면 이것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어디예요? 이건 태양이죠.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만두려고 하면 소음이죠. 자, 그럼 보세요. 회사를 여기를 묶어볼까요? 이 묶어보면은 이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론으로. 그러면 올라가면 뭐예요?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혹은 그만둘 계획이거나 결국은 뭐예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그만둘 예정이거나니까 어찌됐든 회사와 나는 언젠가는 남남이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남남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이미 이론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행을 하면 양에서 그 다음에 음으로 간 거죠.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서는 양이 먼저 나왔네요. 때로는 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어 놓고 그 다음에 구직을 하려고 해. 그럼 뭐예요? 이미 그만둔 상태에서 새로운 양을 찾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서 음양이 여기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만두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회사를 그만두는데 지금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요거를 한 번만 더 지울게요. 이게 페이지를 자꾸 바꾸지를 못하고 여기서 지웠다 이었다 해야 되네요. 잠시만요. 지우는 게 쉽지가 않군요. 예. 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거나 그만두는데 지금 여기에 어찌되었던 네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 예정이다와 그 다음에 그만두었다라는 음향이 앞에 있지만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더 확대해 보면 네 가지의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양에서 양이 나온 회사의 주도와 그 다음에 음에서 음이 나온 회사의 주도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도가 되는 소양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서 두 가지, 회사를 그만두었다 해서 두 가지가 나오니까 이것이 그 기준점을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기준하여서 사주를 통변하느냐. 통변이라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을 통변이라고 그래요. 통변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점 잡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에 설명해야 될 기준점을 잘못 잡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것이 추론 과정이 아무리 멋져도 스타트가 잘못됐고 단추가 잘못됐고 자라는 싹이 틀렸기 때문에 원하는 답,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쓰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요. 다음에서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 그 이 사상에서 아셔야 될 것은요. 이제 뭐 그 여기서 일원, 그다음에 이제 그 일원이 음양으로 뭐 발전했고 음양 사상으로 발전됐고 그다음에 좀 전에 실전에서 응용해서 그 양의 관점에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해. 그다음에 음의 관점에서 직장을 그만둬서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을 거고요. 우선은 여기에서는요. 그 알아야 될 것이 이 양이라는 것은요. 이 태양이라는 것은 양의 정점에 도달한 거예요. 양의 정점. 좌측에다 지금 쓰고 있죠. 양의 정점. 태음은 음의 정점이에요. 그러면 이 음의 정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 뭐라 그랬죠? 음양이 크게 이르면
교구한다, 변한다. 기억 안 나요? 예,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하루가 있으면 여기에, 이거 동그라미도 이쁘게 안 그려지네요. 예, 24시 00이, 그 다음에 00시 00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 정점이 달하면 양으로, 내일로 넘어가는 거고. 그쵸? 해가 중천에 지금 다 떴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도 자를 수 있었고 또 어저께 이렇게도 잘라봤죠. 이렇게 잘라서 지금 이쪽은 낮, 아침부터 낮, 해가 떠 있는 밝은 시간. 그리고 여기는 이 아래쪽은 깜깜한 어두운 시간.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태양과 태음이라는 것은 이미 정점에 도달한 거예요. 정점에 도달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변할 때가 멀지 않은 거죠. 이 정점에 도달했으면 어떻게 돼요?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그죠? 그래서 실전 이 사주통변에서요. 바로 이 태양과 태음의 글자가 움직이는 위치에 있다면 이것은 이미 정점에 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소음과 소양이 위치해 있다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이 잘 또 확대하면, 이 안에서 확대하면 지금 더욱더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중급자 분들까지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고급자는 여기서 몇 번 더 확대를 하셔야 돼요. 자, 어찌되었던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부분에서 태양과 태음은 어떻게 정점에 도달한 것이에요. 소양과 소음은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사상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끝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좀 시쳇말로 표현할까요? 무대뽀로 외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뽀로 외우셔요. 여기에 보면 이 토는 지금 여기 한자에 비겁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비겁. 이 비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양 밑에는 재성. 그 다음에 요 소음 밑에는 관성. 그리고 소양 밑에는 식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태음 밑에는 인성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걸 무조건 일단은 외우셔요. 왜 외우시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일권의 끝부분, 일권의 이제 끝부분을 가시게 되면 이제 십성 혹은 십신 혹은 육친이라는데 그 다 비슷한 말인데요. 예, 십성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때 이것이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중간중간에 아주 멋지게 나이스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지금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양, 양이 이쪽에 먼저 있지만 우리는 양음 이렇게 안 하고 음양을 먼저 하니까요. 자, 음양, 그 다음에 토. 따라하셨나요? 음양토 비겁. 예, 이렇게 외우셔요. 음양토 비겁.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몇 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음양토 비겁. 소리 내서 따라해 보셔요. 음양토 비겁. 음양토 비겁. 예,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일권의 끝부분 설명할 텐데 이 비는 요게 비라는 글자는 어깨를 견주다라는 뜻이고 요 겁이라는 것은 뭐 겁탈한다, 뺐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뜻은 어차피 일권 뒷부분에 가면 자세히 이거는 십성 부분은 또 아주 상세히 다뤄야 돼요. 이게 실제로 사주를 설명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주학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뭐 음양이 어쩌고 오양이 어쩌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들 수가 없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말로 일반인의 말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을 십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제 뭐 비견 그런 비겁 그런 뭐 형제도 되고 이 글자가 뭐 저기 뭐 의지력도 되고 경쟁력도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외워야 될 것은요. 음양토 비겁. 자, 외우셨나요? 그다음에 여기에 태양이라는 것이에요. 태양은 불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재성이라는 기운까지 갖고 있다. 자, 태양은 불이다. 여기까지 쉽겠죠? 예, 무조건 외우세요. 태양과 재성. 따라 하셨나요? 태양화 재성. 자, 그 다음에 소음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성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금, 관성. 소음, 금, 관성. 예, 발음이 어렵군요. 예, 그 다음에 소양목, 식상. 소양목, 식상. 예, 이건 먹을 식자하고 손상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태음수, 인성. 태음수, 인성.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어디에 메모를 하셔갖고요, 노래하듯이 외우세요. 노래하듯이요. 자, 음양토비겁, 음양토비겁, 그 다음에 태양화재성, 태양화재성. 예, 여기에는 이 부호까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태양화재성, 그 다음에 소음금관성, 예, 부호도 역시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소음금관성, 자, 소양목식상, 소양목식상, 그 다음에 태음수 인성, 태음수 인성. 예, 이렇게 이 수업이 그 누차 강조하지만 그 초보부터 창업까지예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서 강력히 써먹을 어떠한 것들은 일단은 먼저 외우세요. 그다음에 설명은 뭐 몇 주 뒤가 되겠죠. 몇 주 뒤에 어디 부분에서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수업에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끌어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끔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은 나중에 추후에 충분히 되니까요. 무조건 이거는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저께까지는 몇 개의 항목,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몇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별하는 눈, 그 다음에 이해하는 머리,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일부 외워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었다면 얘는 그냥 노래하듯이 외우세요. 이 부분은요. 자, 음양토비거, 태양화재성, 소음금관성, 소양목식상, 태음수 인성. 외우셨나요? 예. 자, 이 부분은 꼭 노래하듯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2항 사상의 오행 배속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건데 이 좌측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또 써 있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네, 음양토 비겁, 그 다음에 태양화 재성, 그 다음에 소음금 관성, 그리고 소양목 식상, 그리고 태음수 인성. 예, 마우스펜이 아직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줄이 똑바로 안 꺼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 부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암기하시고요. 여기에서 그 이 태양이 음양은 토의 성향이 있고 태양은 뭐 화의 성향이 있고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이 우측에 좀 설명을 적어 놓긴 했어요. 이 간략하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제 이 뒤에 3원과 5행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5행을 그 설명을 듣고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이 부분만 다시 듣거나 아니면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오행을 듣고 이 부분과 비교하게 되면 똑같은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소양이라는 것은 양의 기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은 양기가 극에 달한 거예요. 정점에. 그러니까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 다음에 음은요. 이 소음은 음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돌처럼 조금 차가운 이런 금의 성질이고요. 태음은 얼음덩어리 같은 거예요. 음기가 극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죠. 수. 우리들은 이 물이라는 거 잠깐만 얘기해 보면요. 나중에 오행에서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물은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그 액체를 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액체를 음양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에 불의 기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액체가 된 거예요. 물은요. 그러면 물에서 불의 기운을 싹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음덩어리가 되죠. 그죠? 얼음덩어리가 되죠. 그러니까 물은 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양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오행도 배우고 이제 그 뒤에 보면 형충해합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지의 형충합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토라는 것은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것이 목의 기운도 섞여 있고 화의 기운도 섞여 있고 그래서 목화 금수가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얘는 음양에서부터 출발된 원료가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은 자 외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부호 있었죠? 부호를 뭐라 그랬죠? 예, 여기다 잠깐 적어보면 효라는 것을 외우셨어야 돼요. 양효, 끊어져 있는 음효 외우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릴 때 양 위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양 위에 음이 있고 이렇게 아래부터 그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위에 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양이 있고 이렇게 그 아래부터 그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태양 태음이었는데 소양소음 헷갈리면 뭘 보라 그랬죠? 위의 효를 봐라. 위의 효를 봐라.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급자분들은 이 양에서 바로 태양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양 위에 음이 있는 소음이 나왔다. 그래서 양에서 양과 음이 하나가 나왔고 또 이쪽 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과 그 다음에 음이 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중급자분들도 여기 그 음양토비겁, 태양화재성 이런 걸 잘 모른다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급자분들은 이 부분을 철저히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음양토비겁, 태양화재성, 소음, 금, 관성, 소양목, 식상, 태음수, 인성 아시겠죠? 자, 이 부분까지 꼭 철저히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상에서 8km의 발전인데요. 이 명리학, 그러니까 사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주역이나 혹은 육효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까 여기에다가 잠시 그림을 그리면요. 아무것도 없던 지금 일원에서 이것이 음양이 나뉘고 이 음양은 각기 양에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음에서 두 가지가 나와서 사상으로 나뉘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상으로 태양, 그 다음에 소음, 소양, 태음순으로 나온 것에서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효를 한번 더 갖다 붙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8쾌라고 하는 8개의 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태극기에 보게 되면 건, 곤, 감, 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것이 8개의 8괴 중 4개의 괴를 꺼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그 우측에 그냥 그 그림만 보시면 돼요. 이 우측에 그 표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게 태양이 아까 2개의 선이 이어진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양 위에 한 번은 양이 또 오고 한 번은 그 태양 위에 음이 한 번 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2개의 괴가 만들어지죠. 2개의 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3개가 다 이어져 있는 것은 건쾌라고 해서 이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태쾌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연못도 나타내고 뭐 어린 소녀도 나타내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소음이죠. 소음에서 또 요 소음 위에 양이 한번 붙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리케가 되죠. 예, 이건 남쪽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벼락을 나타내는 또 진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똑같이 소양에서 바람을 나타내는 이 송케가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물을 나타내는 또 감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 태음에서는 태음 위에 양이 붙고 태음 위에 음이 붙어갖고 이 산을 나타내는 간케와 그 다음에 곤을 나타내는 이 땅을 나타내는 공케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지금 그 아까와 구조가 같죠? 지금 진화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게 같죠. 이거 지우개 한번 눌러보고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뭐가 와요? 양과 음이 지금 계속 오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양음이 오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양만 다 있으니까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남자죠. 그래서 이 건이라는 것이 아버지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지금 딸이 셋이 있다면 막내딸이 제일 예쁘죠. 그죠? 예, 막내딸이 제일 안 예쁜가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딸을 나타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요것도 지금 여자, 요것도 남자.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 이 8쾌는요. 이 8쾌는 지금 요 아래다가 내용을 이렇게 간략히 적어 놨는데요.
우리 그 명리학에서는 아까 사상까지를 강력하게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주역이나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주역이나 육교를 공부하시면 참고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예,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가 있구나 정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적으로 사주를 풀고 통변하고 적중하는데 여기까지 확장하기보다는 사상까지의 확장. 그리고 우리는 이 8개 대신에 이제 사상과 또 오행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8개는 이 정도로 그냥 상식 정도로 그냥 조금 알고 계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